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어떤 기초적인 내용, 그 중에서도 이제 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았는데요. 먼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눴어요. 정보, 디자인, 그다음에 기능.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보는 HTML, 그리고 디자인은 CSS, 그리고 기능 부분을 담당하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가 보통은 프론트엔드 쪽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노드.js라고 해서 백엔드 쪽, 즉 서버 쪽 작업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뭐 이제 네이티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웹 기술을 가지고도 iOS,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IoT, 이건 제가 최근에 본 기사였어요. IoT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VR 콘텐츠 제작할 때도 사용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웹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 공부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결국 배운다라는 거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 그러니까 즉 문맥, 신텍스를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뭐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 다른 언어를 저처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저는 자바스크립트 외에는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스위프트나 이제 조금 공부를 했었지. 예. 그래서 저 같은 초급자한테는 그 처음에는 접하기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로 치자면 약간 일본어. 일본어가 처음에는 배우긴 쉬운데 나중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약간 일본어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변수와 관련된 내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수. 변수는 일단 그 이 변수에 대한 정의는 어떤 그러니까 방에 그 어떤 데이터를 이제 담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이렇게 var, variable, 그 다음에 변수명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equal, 그 다음에 변수 값,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제 샘플을 같이 보시면, 제가 지금 variable을 먼저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msg라는 변수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메시지의 약자로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equal 등호,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느낌표란다. 이게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사이 안에다가 nice to meet you라고 하는 어떠한 변수 값을 넣었어요. 실제로 변수 값은 여기 전체예요. 큰 따옴표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래서 제가 콘솔 로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콘솔 로그 안에 msg라는 이 변수를 제가 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을 시키면, 하단을 잘 봐주세요. nice to meet you가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 msg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변수 값을 여기에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콘솔 로그는 기본적으로 저희 뭐 디버깅 할 때라든지 뭔가 테스트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자주 사용되는 문법이다 보니까 기능이다 보니까는 계속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적을 때 저희 HTML이랑 이제 CSS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래스랑 아이디 이름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이름을 정한다는 거, 저희 아이디 태어났을 때도 이름 정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변수도 변수명 이름 정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변수 값에 들어가는 내용,
그 내용과 연관된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예. 예, 이해되셨죠? 예. 이게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MSG가 아니라 T T1 아니 뭐 T1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저만 알 수 있는 기호잖아요. 그리고 이 T1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확인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소스를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변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짓는 방식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캐멀 케이스. 이 캐멀 케이스는 뭐냐면 변수 여기 코리아 뒤에 이제 서울 부분에 여기 그 S가 대문자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홈 부분에 여기 H도 지금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명사와 명사 사이 또는 뭐 동사와 동사 사이도 될 수 있고 명사와 뭐 동사 사이 어쨌든 의미가 이제 변하는 구간 예, 거기에 첫자 영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대문자로 표시하는 방식이 캐멀 케이스예요. 이 캐멀이 영어에서는 그 낙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런 형태가 낙타의 그 등 혹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캐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스네이크 케이스. 이 스네이크 케이스는 뭐냐면 위에 캐멀 케이스랑 다르게 여기 S 앞에 여기 S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언더바가 들어가 있어요. 대문자가 아닌 언더바 형태로 어떤 동사들 또는 명사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름을 짓는 방식 그걸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뱀이 길게 늘어선 모양이라고 해서 스네이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캐멀 케이스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스네이크는 뭐랄까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뭐 이거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케이스 형태로 사용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변수의 값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위에 제가 일단 주석 처리한 거를 다시 같이 호출이 되니까 여기에서 한번 더 주석 처리할게요. 그래서 변수의 값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일단 variable 그 다음에 변수 이름으로 str을 넣었고 그 변수 값으로 hello world를 넣었어요. 예. 근데 그 밑에 다시 그 str 변수를 다시 선택을 해줘서 뭐가 왔네? 네. 다시 변수를 선택을 해줘서 그 변수 값으로 hello world가 아닌 이번에 nice to meet you라고 새 변수 값을 입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솔 로그를 실행을 시키면 네 이렇게 nice to meet you가 출력이 됐죠. 예. 그래서 변수 값은 영속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 렛 변수인가요?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렛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변수의 값이 달라지지 않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컨스탄트인가?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사용된 케이스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수야? 빠따 보니 소닉님? 상수 상수 맞는 것 같아요. 용어 자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일단은 그거는 제가 최근에 들은 내용이라서 일단 이 베리어블만 변수를 선언할 때 이 bar만 사용된다라고 일단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초급자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변수의 데이터 타입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심플해요. 이 변수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변수에 대한 성격은 이 뒤에 변수 값이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이란 결국은
이 변수에 대한 성격을 정의하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 타입에는 string, number, boolean, null, undefined, object, array, function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게 되니까 굳이 이걸 암기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면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값에 의해서 뭔가 성격이 정해진다. 변수의 성격은 변수 값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스트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트링은 저희가 지금까지 타이핑을 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타이핑을 해볼까요? R, tr1 이게 노트북이 맥 자판이랑 좀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쓰기가 익숙하지 않네요. 네, 안녕하세요, 님. 네, 지난주 거 리마인드 시간 갖고 있어요.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str 안에는 작은 따옴표로 텍스트를 넣었고 str1에는 큰 따옴표 사이에 nice to meet you라는 텍스트를 넣었어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트링은 그냥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다. 변수 값을 갖고 있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버는 쉬워요. 넘버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네, 숫자를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얘는 숫자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같아요. 쌍따옴표든 헛따옴표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불리언은 뭐냐면 불리언이 이게 참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리언의 값으로는 이렇게 true 또는 false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true, false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 값을 불리언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null 값은 뭐냐면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이 변수에 대한 값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단 의도적으로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null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 null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초기화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 메모리 누수 방지 차원에서 이 null을 입력한다고 많이 null을 입력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님. 네, 맞아요. 스크립트는 그러니까 이게 타입 선언, 네, 타입 선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따로 선언을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undefined는 이렇게 변수랑 변수 명만 있고 어떠한 값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undefine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요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진 이 구조, 요것을 객체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괄호예요, 중괄호. 네. 그리고 이제 어레이는 뭐냐면 위에 있는 이 오브젝트랑 다르게 오브젝트는 여기 중괄호였죠. 근데 어레이는 대괄호예요. 이 어레이는 이제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통 이전에는 저희가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한 변수에 하나의 값밖에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넘도 마찬가지고, 불리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 어레이라는 이 변수를 사용하면은 변수는 어레이라는 이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면은 한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펑션. 이 펑션은 뭐냐면 어떤 그 기능들, 예. 아까 자바스크립트 어떤 제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 기능. 예. 결국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그 펑션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펑션을 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지금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위드 값, 헤이트 값. 그래서 var 어떤 면적에 대해서 값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었고 호출을 어레이로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능. 예. 이 함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후에 또 따로 오늘 그 11시부터 진행된 어레이처럼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형태에 대해서만 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펑션이라고 하는 이 그 영어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 예. 그러니까 펑션이 사용되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type of, 이 type of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이 변수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스트링은 스트링, 넘버는 넘버, 불리언은 불리언, 널은 오브젝트. 근데 여기에서 널은 실제로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널 값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실제 사이트를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건 이제 버그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표시가 된대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널 값을 취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unD는 undefined,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어레이는 오브젝트, 펑션은 펑션. 이 어레이 부분도 여기서 객체로 표시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유가 있나?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까 그 잠시만요. 안녕 핫생용. 네. 안녕 핫생용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그 아까 언급해주셨던 이런 데이터 타입 선언.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랑 다르게 이런 식의 그 타입 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타입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가질 것인지 미리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존 다른 언어에는 다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변수는 항상 스트링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위에 들어가는 값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그 정의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런 문장 자체가 이런 구조 자체가 그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안에 제가 세 가지 형태를 넣었거든요. 오브젝트랑 어레이, 펑션. 예. 그래서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큰 의미로는 아주 그 포괄적인 의미로는 이제 오브젝트랑 어레이, 펑션도 하나의 객체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일단은 변수에 저장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파라미터로도 전달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에 저장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여기서 제가 제일 헷갈렸던 건 이게 이제 펑션이었거든요. 펑션을 어떻게 객체로 보느냐? 네, 오브젝트랑 어레이는
뭐 다 충족이 되는데 펑션 부분은 제가 좀 개념 이해가 좀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객체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이 그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여기에 대한 그 답글을 남겨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해가 됐어요.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격을 이 펑션 데이터 타입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얘도 객체로 볼 수 있구나.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죠. 빵다 보니 소닉님 콜백 함수, 예, 콜백 함수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잠깐 나올 거예요. 예. 일단은 이 변수에 대해서 원시 타입이 있고 참조 타입이 있거든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복사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참조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 복사랑 참조가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밑에 예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그 ARR이라는 그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의 값으로 애플과 바나나, 토마토라고 하는 어레이를 넣었어요. 그래서 얘 데이터 타입은 지금 현재 어레이예요. 배열이죠. 그 다음에 BRR이라는 변수 안에 ARR, 즉 얘네들의 변수의 값을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BRR의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다시 설명드릴 부분인데 변수 안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항상 0, 1, 2 이 순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0번째에 있는 데이터 애플이죠. 현재 이 애플의 값을 제가 IBM으로 지금 바꿨어요. 네. 그 상태에서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일단 저 참 데이터 이 부분도 일단 주석 처리를 해놔야 되겠네요. 지금 워낙에 길다 보니까 네. 다시 이 부분 실행을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ARR도 마찬가지로 IBM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BRR도 IBM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BRR이 ARR을 참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ARR에 있는 요 첫 번째 데이터 타입도 변화가 된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거 좀 헷갈려가지고 그 복사를 아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 요 참조 개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요 두 번째 지금 제가 그 어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한번 스트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텍스트 안에다가 hello라는 스트링 그 데이터 그 변수 값을 넣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2에다가 변수 값으로 텍스트라는 변수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2의 변수 값을 hello world로 바꿨죠. 그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면 위에 거랑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는 정상적으로 헬로가 들어왔고 텍스트2에는 저희가 텍스트라는 변수를 값을 넣었는데 또 그 변수 값을 바꿨죠. 예. 그래서 텍스트2에는 위에 변수랑 다르게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어요. 자, 이런 형태를 복사라고 얘기를 해줘요. 복사.
JY5629님. 네, 이 파일은 오늘은 제가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다시 보기를 하셔서 방송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짝퉁 개발님,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원리로 값이 같이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워버렸거든요. 그냥 이런 변수 같은 형태. 그러니까 원본을 원본을 참고한. 다시 정정할게요. 원본이랑 원본을 이런 식으로 담는 참고한 이런 배열 같은 얘네들은 참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트링 같은 애들. 얘네들은 지금 원본 여기 텍스트 1에다가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잖아요. 여기가 지금 헬로 월드로 출력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얘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값 헬로 값이 출력이 됐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제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사 참조가 뭐냐면 원본 데이터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결국 그 차이인데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문서 같은 거 뭐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했을 때 복사를 했어요. A라는 문서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한 다음에 걔를 이제 복사된 문서를 B라는 파일명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B를 수정을 하면은 A가 당연히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를 원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본 데이터 이렇게 밑에 ARR처럼 배열 같은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게 참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넘은 그러니까 숫자는 그러면 원시 타입인지 참조 타입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숫자 같은 경우도 위에 스트링이랑 마찬가지로 1 그리고 10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도 복사 타입이네요. 복사 타입. 원시 타입이네요. 이거는 이 데이터가 원시 타입인지 아니면은 다시 이 데이터가 원시 타입인지 아니면 참조 타입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 그다음에 널값 undefined number object array function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한 7가지 정도 됐었잖아요. 그 7가지 경우의 수들을 한번 각각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개의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원본 변수를 두 번째 변수 안에다 넣고 그런 식으로 값을 한번 바꿔서 실제 콘솔 로그를 했을 때 값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위에 거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스코프. 스코프 개념 어렵죠. 변수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 스코프예요. 이 스코프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하면은 결국 이 변수가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걸 이제 스코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프는 크게 이렇게 글로벌 또는 로컬, 그래서 이걸 흔히 뭐 전역 변수, 지역 변수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보다는 영어로 공부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려요. 어쨌든 저희가 자주 보는 문서들이 영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 그다음에 로컬 베리어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프는 함수 단위로 그 범위를 측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함수가 기준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함수 바깥쪽에 글로벌 바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그 변수의 값으로 전역 변수라고 하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펑션 scope라는 함수 안에 이렇게 그 안에도 변수가 선언이 됐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제가 또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이 글로벌 바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cope 함수를 호출하고, 두 번째는 콘솔 로그랑 콘솔 로그 안에 글로벌 바라고 하는 변수를 직접 삽입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제가 여기에서 이제 런을 누르면 첫 번째랑 두 번째 나오는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죠? 각각?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여기 함수 안에는 여기 지역 변수가 호출이 됐고, 두 번째는 전역 변수가 호출이 됐어요. 자, 여기서 보실 게 보면 글로벌 바 함수 바깥쪽에 있는 변수 이름이랑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이름이랑 지금 동일한 상태예요. 예, 근데 값이 다 따로 출력이 됐죠. 왜냐하면 이 함수 안에 있는 요 변수, 얘는 요 안에서만 지금 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함수 바깥쪽에 있는 이 변수는 여기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죠. 예.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함수 안에 있는 요 글로벌 바 앞에 있는 베리어블 저 선언을 지워주고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빵 따보니 소니님, 네, 틀리셨어요. 저녁 아닙니다. 네, 지역 변수로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지금 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베리어 그 바 선언을 한 여기는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고, 함수 안에 아까까지는 여기가 바가 있었을 때는 얘가 지역 변수가 돼요. 그런데 바가 없으면 위에 거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위에 함수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지역 변수로 달라져서 두 개를 호출했을 때 지역 변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바스크립트 처음 공부할 때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일단 모든 변수는 이런 식으로 다 발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발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동일한 이렇게 변수가 사용되는 경우를 없애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식의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발을 항상 모든 변수에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다르게 설정을 한다. 예. 그게 함수 안에 있든 함수 바깥쪽에 있는 변수든 간에 발을 없애면 그 변수 자체는 지역 변수로 바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스코프 테스트라고 하는 그 함수를 만들었어요. 네, 함수를 만들었고 여기에 함수 안에 바 a 이꼬르 0을 넣었고 그 다음에 if문을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if문을 사용을 해서 true일 경우 바 b 0값을 바에 그러니까 변수 b는 0값을 취하고 이제 포문이 돌아가죠. 포문은 0에서부터 5 미만까지 계속 이제 돌고 돌아서 스코프 테스트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여기 안에 이제 콘솔 로그가 사용된 부분이죠. 여기에 있는 이제 값들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0, 1, 2, 3, 4, 5, 0. 아, 이번에는 맞히셨네요. 빠따 보니 소닉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C는 0, 그 다음에 0, 1, 2, 3, 4, 5 해서 B는 0. 네,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기 폼은 바깥쪽에 있는 콘솔 로그를 제거를 하고 다시 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C 이꼬르 5가 사라졌죠. 네, 혹시 이 5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 5가 왜 사라졌을까요? 여기는 이제 콘솔 로그에서 왜 디버깅 좀 정확히 표현하면 저도 이 개념 잘 몰라가지고 그 또 커뮤니티에 질문을 했었는데 예전에 함수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블록 단위가 아니라 함수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배웠어요 이 개념을. BBATTA 382 비비타? 비바타라고 해야 되나?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포문이 다 돌고 나면 네, 모든 지금 청취자가 BBATTA38님의 타이핑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 빠따 빠따군요. 아, 빠따 38님.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네. 일단은 C가 0이에요. C가 0이고 이 0은 아직까지 5보다 작죠? 5보다 작은 상태에서 C 뿔뿔. 그래서 C에 이제 한 자릿수가 이제 더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C가 1이 되고 1은 또 5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일단 루핑이 돼요. 네. 돌아서 이제 C가 이제 4가 됐어요. 4가 되고 4는 5보다 여전히 작죠. 네. 그 상태에서 C 뿔뿔 네. 했을 때 5가 되죠. 그럼 여기는 C는 5가 된 상태예요. 5가 된 상태에서 C가 5보다 작지 않죠. 5랑 지금 같죠. 그러니까 얘는 false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솔 여기에서 이제 그 루핑이 중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for문 안에는 0에서부터 4까지의 숫자만 일단 출력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C는 5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문이 다 돌고 나서 이 C, 그러니까 포문 바깥쪽에 콘솔 로그에 C를 해줬어요. C 값을 이제 호출했을 때 얘는 5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서 다시 런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5가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는 블록 단위, 이 블록 단위가 뭐냐면 이런 중괄호, 네, 요 단위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함수 단위로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빵따 보니소님, 네, 리액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개념은 또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